네, 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최서원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1억 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안 의원은 즉각 항소를 하겠다 그런 뜻을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이 내용도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될 텐데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그 시기까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최서원 씨가 안민석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배소를 냈는데 법원이 1억 원을 배상하라면서 최서원 씨가 승소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최 씨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께서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국정농단이 시작되고 나서 탄핵 국면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될 텐데요. 2016년 말 그리고 2017년 그리고 계속해서 탄핵이 진행되고 나서도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최순실 씨로 알려졌었고 이 최서원 씨가 처음에 대중에게 공개가 됐을 때는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사람의 돈은 과연 어디서 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네. 그리고 많은 다큐멘터리와 탐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서원 모녀가 어떤 땅을 보러 간다든지 무언가를 구매할 때 주로 카드를 전혀 쓰지 않고 현금을 지급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입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현금으로 계속해서 결제를 할 수 있었느냐 이 의혹이 있었던 것이죠. 이 의혹에 대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 일가가 관련이 있었고 그 일가가 흔히 말하는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는데 현금 자산으로 가지고 있었고 이 현금 자산은 뭐 해외에 수조 원이 있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위스 계좌에 몇 조 대가 있다. 이런 걸 다 숨겨놨기 때문에 이 은닉한 재산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았으니 이 부분까지 다 환수해야 된다. 파헤쳐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페이퍼 컴퍼니까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안민석 의원이 한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서원 씨 같은 경우는 허위 사실이다.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소송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오창석 평론가 설명 주신 대로 고소장에 독일 내의 최순실 재산 규모가 수조 원대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들어가서 최 씨가 재산을 형성한 것이다. 이제 이런 발언을 안민석 의원이 했는데 이걸 이제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고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것이죠. 일단 1억 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인 사람은 안 의원인데 당연히 이제 유감이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에 따르자면 이 최 씨의 은닉 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그 재판부가 판단도 하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 의원은 이제 법원이 최 씨의 은닉 재산에 대해서 법원이 제대로 판단을 안 했는데 어떻게 최 씨의 손을 들어주냐 이런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근데 사실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송이라는 거는 원래 재판이 열려서 당사자들끼리 주장도 하고 증거도 제출해서 서로 공방을 하면서 실체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이 한 번도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안 의원이 그러니까 최 씨의 소장을 받고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재판을 열지 않은 채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대로 판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판단이 났던 거고요. 지금 안 의원 측에서는 항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항소심에서 실체 관계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 의원 쪽에서는 아무런 어떤 뭐랄까요? 대처를 안 했을까요? 이게 이제 실제로 무변론 판결이라는 게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거라면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서원 씨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 환경이 조성된 건데 안 의원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안 의원 측에서는 이제 말하기를 최서원 씨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외에도 그 형사적으로 이제 형사 고소로 명예훼손을 고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 의원 측에서는 형사 고소 당한 거에 열심히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로 반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자, 그리고 당시 한 주간지를 통해서 최서원 씨의 옥중 자필 진술서가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글쎄요, 이런 부분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까 좀 궁금하긴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이것도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요?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1억 원이나 이제 판단이 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근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자체가 법원에서 어떠한 재판을 통해서 실체 관계를 파악한 게 아니라 그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대로 그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최서원 씨가 아마도 소장의 청구 금액을 손해배상액을 1억 원으로 기재를 했고 예. 그대로 법원에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1억 원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9년 9월에 명예훼손 혐의로 또 최 씨가 안 의원을 고소한 그 내용도 있어서 현재 지금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온 이 어떤 재판 결과가 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오창석 평론가께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약간 이 사실 내용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재판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안민석 의원 측에서 이제 저는 빠르게 대응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억울했었다면은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자백을 하지 않으면 이게 그대로의 원고의 내용이 사실이 자백으로 인정된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빠르게 설명해야 되고 안 의원이 지금 이 선고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다시 반박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 씨의 고소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하면서 예. 1992년 독일 교포 유모 씨와 함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고 2001년에 데이비드 윤과 또 어떤 컴퍼니를 만들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으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하고 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앞에 있는 이 선고된 내용과 함께 좀 같이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큐브 속 사건까지 만나봤고요.